계속해서 43번째 테마 고려 토지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토지제도가 뭐라 그랬죠? 월급제도. 그래서 고려시대 때 월급제도를 보는 거야. 관리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는 500년, 고려왕조 500년이야 해서 월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역분전, 태조, 시정전식과 경정 이렇게 쭉쭉쭉 바뀌고 있어요. 자, 이거 다 봤네. 자, 구체적으로 봤죠?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봅시다. 역분전 나왔죠. 역분전은 태조 왕건 때 지급된 거죠. 해서 역왕 이렇게 잡았네요. 역왕, 역겹다, 역겨운 왕이죠. 역겹다, 역겨운 왕. 그 다음에 시정전식과는 경정 때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정전식과 경정 때 지급했다. 그래서 시경, 역왕, 시경. 성시경 아니야. 우리 가수 말하는 가수 성시경 아니야. 그래. 그래도 우리 성시경께서 국사 공부에 좀 도움을 주시네. 역왕, 시경. 그렇죠? 계목. 개정전식과는 목종 때 시행됐다 해서 계목 잡습니다. 역왕, 역겨운 왕, 시경이가 계목을 꼭 물었다. 그렇다 이죠. 역겨운 왕, 성시경이가 계목을 꼭 물었다. 멍멍이 목을 꽉 물었어. 싸움 잘하네. 그래서 공음전식과하고 경정전식과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사책에서는 경정전식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공음전식과로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경정전식과 공음전식과 같은 말 해서 문종 때, 경정전식과 공음전식과 같은 말이다 해서 문종 때고 꽁문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해서 여광 시경이가 성시경이가 계목을 꼭 물고 나서 놓을까 이렇게 합니다. 놓을까 꽉 물고 나서 이게 물고 나서 놓을까 말까 한다 물어본다 그랬죠. 해서 여광 시경이가 계목을 꼭 물고 나서 이거 놓을까 말까 하고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다 순서하고 왕하고 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 순서 왕 다 모두 다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시가제도 특징 봅니다. 고려 토지제도 근거는 전시가와 민전이다. 전시가제도,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 이름, 월급제도 이름은 전시가야. 이 전시가는 기본적으로 민전에 이렇게 쭉 부여된다 그랬죠. 과전이 민전 위에 부과된다 그랬죠. 관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관료 월급은 녹봉, 현물로 주는 녹봉하고 수조권을 지급해준다 그랬죠. 이 수조권은 민전에 대해서 수조권 10분의 1세를 거둬들여가는 거 그렇게 말했죠. 민전이나 국가 땅에서 10분의 1세를 거둬들이는 걸 보고 수조권이라 그랬죠. 이 수조권 행사는 고려시대 때 이러한 수조권 행사는 양반이 직접 수조하면 직접 수조했다. 직접 양반이 고려시대 때 관료들이 직접 수조하는 직접 거둬들였다. 수조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문무관리,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눠서 전지는 말 그대로 팥전자에서 곡물을 수취하는 곳이고 곡물을 수취할 수 있는 땅이고 시지, 땔감을 수취할 수 있는 땅을 시지라 그래요. 전지와 시지를 차등 지급했다. 그래서 문무 동일하게 지급했다. 직상간 동일하게 지급했다. 이런 표현은 틀리단 말이죠. 현재도 또 그렇잖아요. 현재 공무원들도 똑같이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직렬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돈이 지급되잖아. 똑같아요. 옛날에도 다 직렬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지급됐어요. 해서 문무가 동일하다. 직상관이 동일하다. 현직자와 퇴직자가 동일할 수는 없겠지. 직상관, 직은 현직, 상관은 퇴직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일하진 않다는 거죠.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전시과. 전자잖아. 전국 전시과잖아. 해서 전자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전시과제도는 기본적으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수조권만 지급했다 그랬죠. 수조권만, 소유권을 지급한 게 아니야. 수조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 10분의 1세, 기본적으로 10분의 1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지급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습 불가가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습이 세습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외라는 건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조업전 또는 영업전이라 그러죠. 조업전 등 외에는 존재했다 해서 세습되는 거, 공음전, 외역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습된다 이렇게 봅니다. 토지가 세습되죠. 토지가 세습되고 귀족들이 토지를 겸병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관료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종도 이래서 꽁문 그랬다 그래서 꽁문, 꽁 물었다 해서 꽁문에서
공음전시가고 경정전시가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해서 문정 때 경정전시가에서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했다. 왜? 토지가 부족하니까. 전지까지 주기는 굉장히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전시가 제도는 정비 때마다 등급별 토지 지급 액수를 축소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전시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시가가 있죠.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정전시가가 있는데 이때마다 개정될 때마다 지급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 토지 지급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볼까요? 경종 때 시정전시가라 그랬죠. 처음 시자에서 시정전시가 그랬죠. 그래서 경정 때는 정과 시가 각각 110개월이다. 이렇게 지급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정 때 계목 그랬죠. 목정 때 개정전시가 있었죠. 개정전시가 때는 보니까 전이 100개월, 시가 70개월, 위에 각각 110개월이라고 하는데 줄어들고 있죠. 문정 때 꼭문, 계목 꼭문에서 공음전시가, 경정전시가 그런다 그랬죠. 꼭문에서 100개월, 근데 50개월, 시가 또 50개월 줄어들었죠. 해서 개정될 때마다 계속 전시가, 토지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고려시대 때 어떤 토지를 나눠줬는지 다시 한번 쭉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역분전 태조 왕건이 나눠줬다 그랬죠.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잖아. 고려를 세울 때 공신들, 개국 공신들에게 나눠줬다. 나라를 세웠을 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충성도하고 그 인품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줬다. 그걸 보고 역분전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토지는 경기 지역에 한했다. 대신에 경기 전체 아니야. 전국적으로가 아니라 경기 지역만 한했다. 그래서 역경공신 그렇습니다. 역경공신 나라를 세울 때는 굉장히 역경이 많았겠죠. 해서 역경공신 이렇게 보면 돼서 역분전 경기 지역에 한했다. 그 다음에 공신들은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충성도, 인품이 얼마만큼 좋은지 따져서 나눠줬다. 역경공신에서 한꺼번에 외우십니다. 전시가 제도, 시정, 처음 시자죠. 전시가 제도가 마련되는 겁니다. 처음 시자에서 시정 전시가. 경종 때 마련됐다 그랬죠. 시정 전시가 경종 때 마련됐다. 경종은 광종 다음에 왕이잖아요. 고려 광종 다음에 광종은 귀족 세력들, 공신 세력들 전부 다 숙청을 했다 그랬잖아. 공신 세력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숙청했던 때가 광종이죠. 경종의 아버지잖아. 해서 태해 정광 광경성목에서 광종 다음에 경종이죠. 해서 경종 때는 귀족들의 반동 정치가 있다 그랬죠. 반동이 있다 그랬죠. 반동. 너무 광종이 많이 죽이니까 그 다음에 경종 때는 조금 귀족들이 반동 정치가 있었다. 일단은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시정 전시가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전시가는 똑같다 그랬어요. 전국 토지가 다 대상이야. 전자 전시가의 전자, 전국 토지의 전자 같이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전현직 관리에게 관품과 인품에 따라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관품과 인품에 따라서 지급했다. 인품이 아직도 남아있죠. 기본적으로 관품에 따라서 전시가 제도는 관품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인품이 남아있어요. 왜? 아직 공신들이 남아있다는 거지. 개국 공신들의 경종 때 반동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공신들이 살아있어요. 많이 살아있죠. 공신 세력들이. 그래서 관품과 인품까지 다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해서 전현직 관리에게 관품과 인품에 따라서 지급했다. 왜? 아직 공신 세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인품을 분국 기준으로 했다 한 것은 인품을 분국 기준으로 집어넣었던 것은 신구 세력이 타협했다. 신구 세력. 왜냐면은 과거 제도에 따라서 관품에 과거 제도에 따라서 들어온 관료들이 있겠죠. 구 세력들은 공신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신구 세력들이 이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배계층 전체를 분급 대상으로 했고 전국 안정을 모색했다. 왜냐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신구 세력들이 싸우지 말자 이거지. 그래서 전국 안정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품과 인품까지 다 같이 고려했다. 이 관품을 어떻게 고려했느냐? 자, 보자. 고려 광종 때 제정된 자삼, 단삼, 비삼, 녹삼, 자담, 비녹, 사색 공복이 있죠. 사색 공복을 개정했잖아. 고려 광종 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사색 공복을 제정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관품, 사색 공복에 따라서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던 게 시정 전시가예요. 봅시다. 시정 전시가는 분급 기준으로 관품과 인품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분급 대상을 보면 광종 때 제정된 자담, 비녹, 사색 공복에 따라 4계층으로 구분된다. 다시
단삼은 여기 단삼 있잖아. 단삼은 문반 작업. 무반으로 그다음 무반으로 구분됐고요. 그다음 비삼 녹삼은 문반 작업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그랬죠. 자삼계층은 반열했다. 그러나 자삼계층 제일 앞에 있는 자삼계층은 반열에 따라서 세분하지 않았다. 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고려 왕조 개창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까지 자삼계층은 따로 구분짓지 않았다. 단삼, 비삼, 녹삼은 다시 세분화했다 그랬죠. 시정전시가, 그래서 시정전시가에서 간품은 뭘로? 광종 때 제정된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관품에 따라서, 그리고 아직 계급공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품에 따라서 같이 지급해줬다. 처음이니까 시정전시가, 처음이니까 아직까지 인품, 아직 충성스러운 공신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품을 고려해 줄 수밖에 없었다. 관품은 사색 공복에 따라서 해서 광종 때 제정된 사색 공복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했다. 이건 뭐 시정전시과 이렇게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돼. 계목 그러죠. 계정전시가는 목종 때 그랬습니다. 계정전시가는 목종 때 지급되었다 그러죠. 똑같이 전시가 제도니까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 전현직 관리를 그대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품에 따라서 18과로 구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종, 태해, 정광, 경성, 그러죠. 태해, 정광, 경성까지 촉이고 그 다음에 목종, 목현덕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태해, 정광, 경성, 성종 다음에 목종이지. 성종 때 뭐였죠? 성종 때 유교적 정치 이념을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관제 18풍계 제도를 18풍계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한다 그랬어요. 중국관계 제도를. 똑같이 그거를 토지 제도에다 적용시켜 준 거죠. 목종 때. 해서 간품에 따라서 18과로 나눠서 구분해서 18등급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지급해 줬다. 왜? 성종 때 이르러서 이제 중국 관제가 들어왔다는 거지. 중국 관제 18풍계가 들어온 거를 그대로 토지 제도에도 반영을 시켜줬다는 거야. 그래서 관품에 따라서 18과로 나눠줬다. 그리고 이제 인품이 사라졌지. 왜? 목종 때쯤 되니까 드디어 이제 공신 세력들이 다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 그래서 인품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전시가 때부터는 관품만 들어옵니다. 관품 18과로 구분했다. 개정전시과. 분국 기준이 간편화된 것은 성종 때 확립된 고려 관료 체계를 반영했다. 성종 때 중국식 관제가 들어왔다 그랬죠. 실직 중심의 토지 분급으로 상가는 현직자에 비해서 몇 가를 낮추어 지급했다. 맞죠? 현직자한테 더 많이 줘야 되죠. 퇴직자한테 더 많이 주면 안 되겠죠. 해서 퇴직자에게는 현직자에 비해서 몇 가를 더 낮추어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려가 문신귀족사회자. 고려는 문신귀족사회라고 그랬습니다. 고려 중기 때 특히 문신귀족사회 그러잖아. 문벌귀족, 문신귀족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고려가 문신귀족사회라는 특징이 전시가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문관을 더 우대했다는 거죠. 문관이 같은 풍계의 무관에 비해서 더 많은 토지를 받고 있더라. 이게 언제? 개정전시가. 그래서 문반이 더 우위니까 무반에 대한 차별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정전시가 때는 개정전시가 때 한인전이 지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전시가 때 한인전이 지급됐다. 이건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그 역사적 사료에 보면 덕정 때 한인전시가를 개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덕정 때 한인전시가를 개정했다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태해, 정광, 경성, 그 다음에 목현덕 그러잖아. 목종 때 개정전시가가 있고요. 목현덕, 그 다음에 덕정 때 한인전시가가 개정됐다고 하니까 개정됐을 때 목종 때 개정전시가 때 이때 한인점이 지급됐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한인전은 목종 때 지급된 걸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전이 마련되었다. 군인전이 왜 마련됐을까요? 군인전 목종 다음에 군인전 태해, 정광, 경성, 목이잖아. 그 전에 성종 때 있잖아. 성종 때 기본적으로 거란이 한번 침입했었죠. 해서 군인들이 많이 죽었지. 1차 때도. 군인들이 많이 죽은 게 아니라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좀 필요했었습니다. 해서 군인전이 마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계모관, 쌍관한 군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모가 뭔지는 알죠? 계모관을 아주 싼 걸 한 군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전시가 때 계모관
관품의 개정전시가는 관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쌍관은 현직자에 비해서 낮추어 지급했다. 언제부터? 개정전시가 때부터. 그 다음에 한인전 들어왔고 군인전 들어왔다. 언제부터? 개정전시가. 같이 보시는 겁니다. 경정전시가 나옵니다. 경정전시가에서 경정전시가는 중요해요. 같은 말 공홈전시가, 경정전시가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경정전시가가 좀 어려워요. 잘 나오기도 하고 잘 봅시다. 문종 때 이르러서 현직관리에게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관품에 따라 지급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품에 따라 지급한다 그랬죠. 성종 때부터 관품이 생겨서 성종 때 18품기가 들어와서 목종 때부터 18과로 나눠서 관품에 따라 지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정전시가 때도 관품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관리만 대상하고 있어요. 경정전시가 때는 현직관리에게만. 왜냐? 토지가 부족하고 있죠. 직상관에게 모두 다 지급하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해서 경정전시가 때는 이제 현직관리에게만 지급한 거죠. 한외과가 폐지됐다고 그랬으면 한외과가 폐지되고 있다 해서 한외과가 뭐냐면, 자, 한외과는 그 18과라 그랬잖아. 18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분급했다 그랬는데 18과 외 18등급에 등회가 있었어. 등회가 있었는데 등회에도 그 토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한외과라 그랬는데 이러한 한외과가 폐지됐었습니다. 그래서 18과에 속하지 못한 토지를 받던 계층을 모두 관으로 18과 내로 흡수했다 해서 한외과가 폐지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외과 폐지 봅니다. 향직이 분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향직이 분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럼 향직이 뭔지를 봐야죠. 향직이 국왕 및 왕실에 대한 공로자,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관직이 없는 노인, 그 다음에 여진 추장 등에게 대승, 좌승, 원보라는 명예적 칭호를 줬는데 이거 보고 향직이라 그래요. 향직이라 그러는데 이런 향직 보유자들도 기본적으로 토지 분급 대상에 포함시켜줬다. 언제부터? 경정전시가 때부터.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품 관료에게 공음전시가, 공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오품 이상 관료에게 공음전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직만 지급에 대한 보완이죠. 현직만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줘야 되잖아. 맞아? 오품 이상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오품 이상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음서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공음전시가가 된다 그랬잖아. 공음전은 기본적으로 세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경정전시가 때부터 현직 관리에게만 주니까 오품 이상 관리들에 대해서 뭔가 보존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공음전시가를 줘서 공음전시가는 세습을 하게 되잖아. 실질적으로 그러면 상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이 토지가 세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품 이상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정을 해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오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왜? 현직 관리에게만, 경정전시가 때부터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품 이상 귀족들 대우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이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세습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세습하니까 똑같이 상관에게 지급하는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야. 무상계전시. 자, 무상계전시가 나왔고요. 무상계전시가 뭘까요? 자, 무상계는 배우셨죠? 문상계, 고려 풍계에서 무상계가 있다 그랬죠. 해서 문상계는 문관, 무관 모두 다 지급한다 그랬었고요. 무상계는 향리나 탐나 왕족, 그 다음에 여진, 추장 등에게 지급한 관계를 보고 무상계라 그랬었죠. 해서 이러한 무상계를 지급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토지를 무상계전시해서 무상계전시가 세워지는 것, 나타나는 것, 경정전시가. 별사전에서 별사전시가 들어왔다. 별사전 스님들에게 지급하는 것, 별사전, 그 다음에 공음전, 방금 전에 오품 이상 관료에게 지급되는 건 공음전이라 그랬었죠. 공회전이 이때 들어왔다 해서 경정전시가 때 들어왔던 거 같이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무상계, 그 다음에 별사전, 공음전, 공회전 다 같이 들어왔다는 거 언제? 경정전시가 때. 그래서 공음전이 이때 들어왔다 그래서 공음전시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무신에 대한 차별이 완화됐다. 그랬죠. 성종 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고요. 현종 때 거란의 2차, 3차 침입이 있었죠. 이때 군인들이 많이 죽었지. 목숨 걸고 싸워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란과 전쟁 때, 거란과 1, 2, 3차 전쟁을 거치면서 무반들이 많이 죽었죠.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무반들의 지위가 현실적으로 상승시켜줄 수밖에 없지. 야, 목숨 걸고 싸워줬으면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지. 돈이 뭐야? 그 다음에 토지지, 이게. 그치? 그래서
그 대가를 더 크게 많이 준 거지. 그래서 싸움을 잘해준 우리 무반들의 지위가 현실적으로 상승됐다. 언제? 경정전시가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이 있으면 무반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란과 1, 2, 3차전을 모두 치른 경정전시가 때, 경정전시가 때 보면 무반의 지위가 현실적으로 상승했다. 크게 향상됐다 이렇게 봅니다. 문반과 동하지 않으면 무신의 지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무신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경정문 현직, 경정을 확 물었다는 거야. 경정문 현직이 사람을 꽉 물었다잖아. 경정이 뭔지 알아? 경정, 경찰 계급 보면은 경정이란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정을 확 물었어. 현직이 꽉 경정을 물었어. 아프겠지, 경정 이빨로 물었으니까. 그런데 현직은 외과를 보내는 걸 싫어해서 외과 무지향 이렇게 합니다. 경정을 문 현직, 외과 무지향 해서 무공의 별을 사줬다 해서 공에 없는 별을 사줬다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해서 경정문 현직, 외과 무지향, 무공의 별사합니다. 경정전시가 문종때 하고요. 현직에게만 지급됐다는 거죠. 오케이? 외과는 뭐죠? 외과에서 한외과, 외과에서 한외과 지급이에요. 한외과 지급이고요. 무신의 지위가 향상됐다. 무지향에서 무신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 그랬죠. 왜? 거란과 1, 2, 3차전을 치르면서 무신들이 많이 죽기도 했고 목숨 걸고 싸워줬잖아. 대우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무신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 무공의 별사에서 무상계 전시, 공음 전시, 그 다음에 무상계, 공음 전시, 그 다음에 공회 전시, 별사정 다 같이 이때 들어왔다. 경정전시가 때에서 다 외워두셔야 돼. 알겠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 함께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전에 봤었고요. 녹가전 보면 녹가전 원종 때 개경으로 환도했다 그랬죠. 강화도에서 원종 때 개경으로 환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니까 개경이 우리 수도가 녹슬어있네 해서 녹가전 그런다 그랬죠. 원종 때 개경 환도 후 녹가전을 지급했다. 개경을 환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려 정부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못 걷어들였잖아.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없었지. 강화도에 있었잖아. 힘이 없었잖아. 몽고가 침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못 걷어들이니까 신하들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어. 녹봉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 해서 현직 관료에게 녹봉 대신에 경기 8년에 있는 토지를 지급했다. 이게 녹가전 이렇게 보십니다. 과전법, 그렇죠. 과전법. 위화도 해군이 있었다 그랬죠. 고려 말에 위화도고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경제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급전도감을 설치하는 거죠. 위화도 해군하고 이제 군사 신진사대부들이 신흥무익 세력들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능 다시 한번 신흥무인 세력들과 신진사대부들이 집권하게 됐잖아요. 해서 땅이 전부 다 고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급전도감을 설치해서 고문세족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 거를 다 몰수해서 신진사대부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곁다리로 다 나눠줬다. 이게 과전법. 그렇다면 전시가 제도에 있는 그 토지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전시가 제도에 있는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전 나왔죠. 과전이 뭘까요? 전시가 규정에 따라서 문무관리에게 지급되는 전시가 제도에 따라 고려는 월급 주는 제도가 전시가 제도라 그랬죠. 그래서 문무관료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잖아. 수조권을 지급했잖아. 이걸 보고 과전이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문무관료들에게 주는 거는 과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과전은 세습되지 않는다 그랬죠. 공음전 있습니다. 공음전. 그래서 5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이라는 걸 지급했다 그랬죠. 공음전. 자식에게 세습되고 있습니다. 세습, 자식에게 세습해서 오호 신음소리를 앓고 있네요. 오호 해서 공음전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했다. 기본적으로 세습되고 있다. 한인전, 한가한 사람, 한 사람인자에서 한가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한가한 사람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해서 관직이 없는 자, 실직한 자, 실직이 없는 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한가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5품 이상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장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5품 이상들은 음서제도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다음에 공음전에 따라서 땅도 받고 있죠. 수조권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한인전 놀고 있는 사람들 육품이야 하급 관료들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그래서 육품이와 관련된 그 자제들 있죠. 육품이와 관련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으면 되고 그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자식들 중 관직이 없는 자, 그 다음에 과거 학교 후에 실직을 얻지 못한 자에서 한가한 놈들한테 지급한 건 한인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여자 실직해서 한인전 6급 이하
자제에게 6급이야. 자제인데 어떤 자제야? 관료가 되지 못한 자제에서 관직이 없는 자제겠죠. 관직이 있으면 관직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실직이 없는 자. 과거 합격 후에 실질적인 직위를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가한 사람들. 구분전 나왔네요. 구분전. 자, 구분전은 기본적으로 분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분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자, 토지제도야. 구분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손이 없이 사망한 육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처야. 그 다음에 군인의 처야. 그죠? 자, 하급 관료와 군인의 처야. 하급 관료가 자, 하급 관료 및 군인들의 처야. 구분전은 자, 분한 사람들 구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하급 관료 및 군인들의 처야. 근데 하급 관료고 군인들 남편들이 다 죽었어. 죽었는데 자식까지 없어. 분하겠지. 남편 죽는 것도 환장하겠는데 자식까지 없어. 자식까지 없어. 그래서 구해줘야 돼. 그래서 자손이 없는 하급 관료. 그 다음에 자손이 없는 하급 관료 처. 그 다음에 군인들이 처. 전쟁에 가서 죽었는데 줘야 되겠지. 분하겠지. 그래서 분한 사람도 구해준다. 오품 이상은 호로스. 오품 이상이야. 자, 오품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공문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남자들이야. 그지? 남자들이 아버지의 직위를 세습할 수 있는 건 남자들이 가는 거지 여자들은 간품 못 받잖아. 관직에 진출할 수 없어. 그래서 오품 이상인데 부모가 모두 사망을 했어. 그리고 시집을 못 간 여자야. 아, 시집 못 간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부모까지 없어. 그래서 분하겠지. 그래서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품 이상의 처야. 오품 이상의 여자인데 시집 못 간 여자. 그래서 처녀지. 대신에 시집 가면 반환한다. 군인으로 늙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군인으로 늙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손까지 없어. 억울하겠지 해서 분하겠지 해서 구분전에서 다 같이 외워주십니다. 해서 분한 사람 구해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자지 여자. 하급관료처 6품 7품 하급관료처가 있고요. 5품 이상으로서 5품 이상인데 엄마 아버지가 다 죽고 시집까지 못 갔어. 처녀지. 그 사람한테 구분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퇴역군인한테 자손 없이 퇴역군인한테 지급했다. 구분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현정 15년에 자손 없이 죽은 군인의 처에게 구분전을 지급했다. 자손 없이 죽은 군인. 군인이 죽어버렸어. 남편이 죽어버렸어. 근데 자식 새끼도 없어. 분하겠지 해서 구분전을 지급했다. 여자한테. 문종 1년에 6, 7품 하급관료죠. 근데 또 자식이 없이 또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처한테 지급한다는 거죠. 5품 이상이야. 5품 이상이야. 5품 이상인데 부모가 다 죽어버렸어. 시집도 못 가서 분하겠지 해서 그 여자한테 지급한다. 그 다음에 자손이나 친족이 없어. 자손이나 친족이 없는데 70세 이상으로 퇴역까지 했어. 먹고 살 게 없네. 그래서 분하겠지.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토지를 지급했다. 이게 구분전입니다. 해서 이 사료를 가지고 뭐 이렇게 유가족들이 지급했다 뭐 했다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료, 이 그대로 그냥 보시게 됩니다. 이 사료가 고려사 식화지 전제조에 나오는 거야. 이 구분전에 관해서 나온 거거든. 이 사료를 해석하면서 이걸 가지고 군인들이 유가족에게 지급했다, 하급관료의 유가족에게 지급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기본적으로 처야, 군인들 처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군인전 보겠습니다. 군인전은 기본적으로 2군 6위, 직업군인이라고 그랬죠. 2군 6위 군인들에게 중앙군에게 지급했던 게 군인전. 상장군, 대장군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그랬죠. 상장군, 대장군은 관직이 있잖아. 높은 관직이잖아. 그래서 자기 과전을 지급받고 있는 거야. 전시과 제도에 따라서 과전을 지급받고 있어요.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된다 그랬습니다. 군인전, 2군 6위의 군인전은 2군 6위 군인들은 군역이 세습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역이 세습되기 때문에 군인전 또한 세습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20세가 되면 비로소 토지를 받고 60세가 되면 다시 반환했다. 왜냐면 퇴직해야 되니까. 군인에서 퇴직해야 되니까 해서 자손이 없는 자는 관문위에 소속시켜서 구분전을 줬다. 이전엔 20세에서 60세까지는 군인전을 받았다는 소리겠지. 외역전 이꼬르 향리전 그랬습니다. 향리에게 지급된 거예요. 그래서 향리의 자식들 중 한 명이 향직을 세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직이 세습됐으므로 향리전도 외역전도 세습되더라. 내장전, 내왕 그랬습니다. 내왕, 앞다리 갓다리 한다 그래서 내왕 한다 그러죠. 그래서 내왕에서 내장전은 왕실경비, 공해전, 공공청사잖아. 공공청사의 공공청사. 그래서 중앙과 지방관청. 그래서 공공청사니까 공관에서 공관은 공공청사에 지급한 거는 공해전,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지급했다는 거예요.
별사전 잘 보셔야 돼요. 별사전. 고려시대 때 스님들은 특별하다 그랬죠. 불교 나라라 그랬죠.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라 그래서 스님들은 특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사전은 승려에서 별중계 그런다. 별중계에서 스님들 중이라 그랬죠. 그래서 별중계에서 승려 개인에게 집한 건 별사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공신들에게 공신들에게 별사전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개국 공신도 특별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승려 개인에게, 조선시대 때는 별사전은 공신에게. 두 개 구분 잘 지어야겠죠. 헷갈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나라 따지시면 돼요. 불교 나라는 고려는 불교 나라다. 불교를 숭상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승려에게 지급한 거는 승려 개인에게 지급했다. 별사전. 사원전 말고 사원에 지급했어요. 절에다. 둔전, 준던, 군전, 둔전이라 그랬죠. 군대는 주둔한다 그랬죠. 군대는 주둔한다. 그래서 주둔 그랬습니다. 군대는 주둔한다. 주자로 바꿔줄까? 둔둔이 아니라 주둔한다 해서 군대는 주둔한다. 그래서 둔자, 둔전 해서 국경에 주둔하는 군대 경비다 그랬죠. 양계에 있는 진에 둔다 그랬죠. 학전 말 그대로 학교에 지급한 토지예요. 학전. 그 다음에 학정. 토지 전자잖아. 그 다음에 영업전. 그래서 영업전은 세습이 되는 토지를 보고 영업전이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세습이 되는 토지는 공음전도 세습된다 그랬죠. 군인들은 직역이 세습되니까 군인전과 외역전도 세습된다. 그 다음에 내장전, 내왕, 왕실이 주는 거잖아. 이거 관청. 공공기관에 준다 그랬죠. 중앙과 지방 관청에 준다 그랬죠. 어차피 국가 거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내장전, 공회전들은 실질적으로 세습이 되는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를 봤습니다.